자, 기출유형 29번 FGI 설계 실시 및 자료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실시 및 자료 분석. 설계는 일단은 모든 조사의 공통적인 거긴 한데 인터뷰의 목적과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진행자, 인터뷰 대상자, 세션별 시간 배분, 인터뷰 환경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서 통제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FGA가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주제, 질문, 시간 배분을 포함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별로 뭐 발언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 놓는다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좀 더 길어지게 되면은 이제 커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내용적으로 조금 더 이제 근데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내용이다 싶으면은 조금 더 시간을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고, 요 가이드라인 설계 시 고려 사항은 인터뷰 핵심 목적과 주제를 명확히 정의를 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듣다가 뭐 약간 주제에 벗어나다 싶으면 어떻게 돼요? 커트하고 지금은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제 범위에 대해서 여기 가이드라인을 맞춰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토론을 갖다가 진행하다 보면은 얘기를 듣다가 그런 것들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가이드라인을 항상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조사 목적에 따른 주제별 세부 질문 중요도에 따라서 작성을 합니다. 내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나 아젠다 같은 것들을 중요도 순으로 이제 쭉 정리를 하고, 뭐 가장 중요한 거를 먼저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좀 대답하기 쉬운 거부터 이제 물어보고 나중에 좀 중요한 것들을 물어본다든지, 이런 순서를 갖다가 작성을 해야 됩니다. 조사의 속성과 그룹 수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내가 FGA를 하려고 하는 어떤 개념이나 뭐 상황이나 아니면 제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속성,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을, 예를 들어서 카메라에 대한 어떤 FGI를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자담회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뭐 동일하게 전자제품에 관심 있다라고 해서 밥솥에 관심 있는 사람을 갖다가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고려해야 됩니다. 충분한 주제, 다양한 정보를 충분한 주제를 포함해야 되고, 실시는 모더레이터 역량에 따라 진행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전에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모더레이터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메인 모더레이터가 있고 서브 모더레이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인 모더레이터가 진행을 하고, 서브 모더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보조하는 형식으로 해서 뭐 계속 그렇게 경험을 쌓다 보면은 이제 메인 모더레이터가 되겠죠. 저는 서브 모더레이터로 이제 들어가 보긴 했는데 진행을 이제 하는 것들이 좀 빡세긴 하더라고요.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터뷰를 진행하고 모든 질문에 답하도록 참여자들을 독려를 해야 됩니다. 다양한 의견 균형을 유지를 하고, 그 가끔 보면은 이제 기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의견을 갖다가 모더레이터가 있는데 이 진행되는 의사를 갖다가 자기 의도대로 이렇게 쭉 몰고 가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잘 제지를 해야 돼. 근데 제지를 할 때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고, 자, 불명확한 응답은 부드럽게 재질문해서 정확한 답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애매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구체적으로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드럽게 재질문을 해야 되고, 너무 그러니까 캐묻는다랄까, 이게 그 좀 뭐냐, 취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취조가 아니라 이제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드럽게 재질문해서 정확한 답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료 분석, 편집하고 기호화해서 이게 코딩 스킴하고 요약표를 정리 후 분석 방법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한 것들을 뭐 지금은 이제 뭐 텍스트 마인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FGI 자료를 분석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문장마다 어떤 응답이 있을 때 이건 긍정적인 표현이다, 부정적인 거다, 이건 어떤 의미다라고 하는 코딩 스킴이 전부 다 그 작성되어 있어요. 자, 그걸 가지고 요약표를 작성하고 내용 같은 거 요약하고 범주화하고 뭐 구조화된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 기준 방법 도구의 적합성을 사전에 전부 다 검증을 해야지만 이 기준에 맞춰 갖고 인터뷰 결과를 갖다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응답 의도를 왜곡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는데, 이게 응답 의도를 왜곡되지 않게 응답을 받는 것도 모더레이터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애매한 답변을 받게 되면 항상 그걸 구체화해서 어떤 의도로 이 얘기를 했는지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뭐 극단적인 의견 같은 것도 존중하고 분석에 이제 반영을 해야 되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통계
하고 전략적 방안으로 통합하고 뭐 이런 철저히 기록물 같은 건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죠. 자, FGI 정성조사 가이드라인 설계 시 고려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윤리지침은 필요하긴 한데 가이드라인 설계 시 이런 얘기 없었죠. 가장 중요한 건 연구 조사 및 목적 배경이니까 얘가 답이겠죠. 보조도구나 부화지침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보다는 얘는 이제 실제 뭐 진행을 할 때 보조도구가 뭐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는 없었고, 부화지침 같은 경우는 분석할 때 이제 필요한 거죠. 연구 조사 목적 및 배경이 가이드라인 설계 시 고려되는 내용입니다. 자, 표적 집단 10층 자담의 필수 구성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필수 구성 요소 이해관계가 없는 청중은 필요가 없죠. 옳지 않은 거는 1번이 답이에요. 진행자 필요하고 기록수단 필요하고 선물 또는 수당 반드시 필요하죠. 두세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뭐 꼴랑 이제 요크루트 하나 주고 이러면은 좀 기분 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해관계가 없는 청중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카메라를 신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카메라 전문가들을 카메라를 취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야 되겠지.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뭐 밥솥 전문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모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가 없는 청중이 아니 이해관계가 있는 청중이어야 돼요.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갖다가 그 자담회에 불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FGI에 대해서 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기출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